이게 우산국이에요. 잠깐만. 아 귀여워. 이거 우리 은행이라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해주세요. 전 항상 이거 흘러가는 TV 안 되네. 생각하세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는 해인 원기 28년 4월 11일까지 서울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무려 100회 이상을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총부도 짓기 전에 서울에 오셔서 왜 이렇게 서울에 정성을 들이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익산에서 서울을 오려면요, 기차로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100회 이상을 다니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저희가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코스는 오늘 이제 순례하실 창신 낙산길 코스는 우리 교단의 최초 지방 교화지가 있어요. 그 최초 지방 교화지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설립된 원기 11년부터 이제 원기 31년 2월까지 역사가 여기 창신 낙산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특히 도남동 회관, 저희가 이제 창신동 출장소에서 낙산을 거쳐서 도남동 회관으로 넘어갑니다. 도남동 회관을 지을 때는 4개월간 지었는데 대종사님께서 무려 70일을 이곳에 머무시면서 감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거의 최초 대각전이 분리된 최초 지방 신축 교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조금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신 곳이 경성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저랑 함께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올해가 대종사 서울교화 100년이 되는 해죠. 네,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 3월 30일에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정산 종사님 같이 오셨어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우리 2대 종법사님이셨죠. 대종사님, 정산 종사님, 그리고 서중한 선지님, 전음광 선지님, 이 네 분을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이때는 서울에 제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경성역 앞에 태평여관에서 하루를 주무셨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왜 삼타원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냐 보면은 1년 전에 기차에서 삼타원님께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일타원 박사시화 선지님이에요. 혹시 신입교도 분들은 일타원님, 제가 삼타원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세요? 그 정도는 다 아시나요? 네, 이제 모르세요? 대종사님께서 최초 제자는 1산부터 8산 남자분들에게는 몇 산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1산, 2산, 3산 이렇게 있으시고요. 이제 여자 10대 제자들은 1타원, 2타원, 3타원에서 10타원까지 이렇게 법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타원에서 10타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은 아주 우리 교단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타원님께서 1타원님을 만나셔서 서로 거기서 주고받으신 거예요. 전라도 생불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북촌 개동에 사셨던 1타원님 일행을 찾아서 대종사님께서 직접 경성에 인연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서울이 대중교화의 시발지가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타원님을 만나면서 일타원님이 우리 경성의 첫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창신동 출장소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코스로 어딜 가냐면요. 바로 요 앞에. 예. 이화여대 동대문 부인병원 터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한테는 팔타원 황정신행 선생님께서 운영하셨던 동대문 부인병원 터입니다. 한번 여기 이동해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이곳에 이제 표지석이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 부인병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화여대하고 우리 원불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가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우리 그때 조선시대에는 여성을 위한 병원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나타가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여기 1887년도에 이화학당 설립자인 이제 스크랜튼 여사가 미국의 감리교 재단에 이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정동에 최초 여성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해달라는 뜻으로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 정동은 어떤 거리입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도.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배불러 가지고 그 앞을 지나서 병원 가는 거는 좀 부끄럽죠. 그래서 자주 안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 분원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시기적으로 이제 운영에 문제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원기 23년도에 저희 팔타원 황정신행 선생님께서 이 동대문 부인병원을 삽니다. 38만 원을 주고 사게 돼요. 근데 이때 정동에 보구여관은 그 당시에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동대문 그 분원하고 합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팔타원님께서 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건물은 4층짜리 병원 건물하고요. 2층짜리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택에 직접 이화장에 사셨던 팔타원님께서 직접 이사 오셔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대종사님도 이곳에 오셔서 식사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주고받은 문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제 왜 이화여대하고 관련이 되냐면 팔타원님께서 황해도 출신인데 이화여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성 법대를 졸업하신 강익하 선생, 기미증권회사 사장을 하셨던 그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또 팔타원님도 사업을 하셨어요. 순천상해라고 호목점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 가정인데, 그래서 이 병원을 그 당시 38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걸 이제 사서 여기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이화여대가 의대를 설립을 하려는데 실습할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타원님하고 이화여대 그때 학장이었던 김한란 여사는 동문이셨어요. 그래서 팔타원님께 실습할 병원으로 위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팔타원님께서 원기 26년부터 이화여대 이제 의대 이제 설립하는 거기에 위탁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타원님은 여전히 그 사택에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팔타원님께서는 보육 사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1950년도에 이승만 박사의 부탁으로 고아 900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고아의 어머니로 활동을 하실 때인데, 김한란 박사가 이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끝나고 여기에 와서 소송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립자가 누구죠? 이화여대 설립자인 거죠. 스크랜튼 여사가. 그러니까 당신네들 거라는 거죠. 이화여대. 소송을 걸어서 그게 뭐 1차, 2차까지 가고 이화여대가 이기다, 뭐 팔타원님이 이기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정산 종사님께서 손을 떼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화여대 병원이 된 겁니다. 조금 억울한 면도 있죠. 그런데 팔타원님께서는 후대에 내가 희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부인병원이니까 항상 미역국을 끓이잖아요. 병원 지하실에서 큰 가마솥에 미역국을 이제 몇 번씩 끓이셨대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이제 미역국을 끓이다가 그 일하시는 아줌마 두 분이 연탄가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무서워서 지하실에 안 가려고 하죠. 보통 직원들이. 그러니까 팔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무서워서 지하실에 안 내려간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팔타원님이 같이 병원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이 요망한 것들 암시랑토 앙크만이라고 하셨대요. 그 이후로 무서움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으실 분도 있지만 팔타원님의 증언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병원 직원들이 자유롭게 지하실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식사하실 때 이제 팔타원님의 남편분께서 대종사님께 그러세요. 반야심경을 애울 때 빨리 애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늦게 애우는 게 좋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집중을 하려면 빨리 애우는 게 좋다라고 하셨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청심동 출장소 최청 지방도화지입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거기 왜 가냐면 분위기도 좋고 1타원님부터 9타원님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작년에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와서 감흥이 안 갔는데 지금 와서 새롭게 들으니까 더 많이 새롭게 와 닿는 것도 있고 그분의 정신에 감동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의 여기에 서울에 몇 번 아까 100몇 번이라 그랬나? 다녀가신 게 네. 아까 설명을 잠깐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여기를 다녀가시면서 여기 서울에다가 이제 새로운 그 교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동이 좀 있었어요. 모든 방송에도 없었죠.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찾아가면. 서울에 머무십니다. 그때 이제 머무신 곳이 어디냐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이제 20칸짜리 집을 얻어서 한 달간 그곳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곳 이름이 당주동 경성 임시 출장소가 됩니다.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귀중한 인연을 만나세요. 그 인연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이동진화라고 쓰여 있죠.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대 여제자 중에 6번째 분이세요. 육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을 당주동 임시출장소에서 만나셨어요. 이때 대종사님께서 육타원님을 만났는데 이 당시에 대종사님은 원기 9년이 1924년인데 대종사님이 34세셨어요. 그리고 우리 육타원님은 32세셨어요. 비슷한 또래시죠? 그래서 육타원님이 보통 대종사님을 이렇게 뵈면 기운에 눌려서 이렇게 큰절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육타원님께서는 이렇게 양반다리로 이렇게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육타원님께서는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완순군이라는 이제 왕족의 둘째 아드님의 소실이셨어요. 육타원님이 소실이셨지만 그래도 궁중의 여인이시잖아요. 대종사님을 뵙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육타원님의 비범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주신 법문이 있습니다. 혹시 앱 깔아놓으신 분 계세요? 대종경 인도품 6장입니다.
대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네,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 4월에 육타원 이동진화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요약하면 성불재중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육타원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소실이셨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셨어요. 그렇지만 항상 당신이 화병에 든 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화병에 든 꽃은 시들면 버려버리죠. 그런데 대종사님 그 말씀을 듣고 육타원님의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타원님께서는 대종사님 이제 당주동 임시 출장소에서는 여기 육타원님 외에 4분의 제자를 더 만들어 놓고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익산으로 5월 2일 날 내려가세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6월 1일 날 그때사 불법연구회, 그러니까 원불교의 전 이름이에요.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덕산에 가서 초선을 놔요. 이 당시는 총부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선을 날 때 여기 육타원님께서 만덕산을 물어 가세요. 그래서 만덕산에서 20일간 초선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수양 공부를 하려고 전라도까지 갈 필요 없다 하고 이 지역, 그 당시 건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초가집 2동을 사주세요. 이곳에서 수양을 해라 라고. 그래서 현재 이곳은 육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의 수양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육타원님은 여기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셨고요. 이제 대종사님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대종사님께서 2차 상경을 하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언제 오셨죠? 3월 30일. 그렇죠. 원기 9년 3월 30일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상경은 이제 총부를 이제 짓는데 원기 9년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총부를 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총부는 딱 짓는 게 2동만 졌어요. 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산에서 막 올라오셔서 익산에서 땅은 어찌어찌 샀는데 집 짓는 돈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집을 짓고 계시는데 대종사님께서 2차 상경을 하셨어요. 2차 상경을 하시면서 내가 경성에 가서 꼭 만나야 될 인연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만나신 인연들이 누구냐면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북촌 개동에 살고 계셨어요. 이제 여기 이분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 낙타원 민자연화 선지님, 그리고 이분은 구타원님의 언니 이성각 선지님, 그리고 여기 융타원 김영신 선지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여기 이성각 선지님의 따님이세요.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2차 상경을 하셨어요. 요때 상경을 하셔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 뵙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 했더니 요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3세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니는 정도와 사도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수준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구타원님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나는 이 염주 깎는 법 같은 거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이제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랬더니 구타원님께서 당신은 그 2가지가 다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 당시에는 요 3분만 오셨어요. 요 3분이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 뵙는데 그 질문을 받들고 이 2분은 지금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 신도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는 안 되셨어요. 여기 구타원님만 제자가 되셨어요. 이때 이제 제자가 됐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구타원님께 함께 공자 구술 주자,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보배로운 구술이 되라는 뜻으로
공주라는 법명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 구타원님께서 꿈은 뭐셨냐면 일본 유학을 하셔서 이제 문학 박사가 되어서 조선의 여성들을 계몽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문학 박사가 돼서 조선 여성들을 계몽하면 그 숫자가 너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도덕 박사가 되어서 세계인들을 제도해다라는 꿈을 키워주신 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그런 꿈을 아무에게나 키워주시진 않겠죠. 이제 이틀 후에 여기 이제 구타원님의 조카까지 오셔서 대종사님을 뵙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을 만나고 이제 경성의 회원들을 만나고 우리 교단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대종사님 제자들은 한학을 공부한 시골의 남성분들이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경성의 대종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나신 인연들은 신여성들이에요. 신교육을 받으신 신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경성은 잘 아시잖아요. 익산이나 영산에 달구지 다닐 때 경성에서는 전차가 다녔어요. 이제 서울역 앞에서 지금 기랴정 정류장에서 대종사님이 전차를 타면 아까 저희 흥인지문 봤던 그 건너편에 동대문역이 종점이셨죠.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이 길을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를 내셨어요. 근데 그 개교표의 현장을 경성에 오셔서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경성의 물질 문명을 배타하시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용하신 게 저희 건축, 총부의 건물 짓는 건축에도 이용을 하고요. 저희 교육, 원광대학교나 이런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요. 출판, 저희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월말통신 1호라는 잡지를 냅니다. 아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경성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흡수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라는 거를 원기 10년도에 대종사님께 편지로 받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저희 일기예요. 그러니까 구타원님께서 우리 일기를 최초로 시행해 보신 분이에요. 이제 구타원님께서 시행을 해보시고 이거는 여기 창신동 여기서 하신 게 아니고요. 개동 구타원님 댁에서 시행을 해보시고 그거가 괜찮다 하면 이제 등서를 해서 총부에까지 가서 했고요. 여기 일기법은 저희가 이제 원기 13년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성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2년도 만났지만 모든 우리 교단에서 시행했던 제도나 법규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많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선을 난다고 해요.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가서 3개월씩 이제 선을 나고 공부를 하시는데 경성의 회원들이 총부까지 가서 선을 나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드시고 이제 가끔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시면 받는 법문에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경성에 여기 보시면은 경성 출장소 설립 발기인 모임을 해요. 경성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 육타원님께서 이곳 초가집 2동을 희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당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경성의 회원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유지 대책을 다 마련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총부에 요구를 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교단 마련해 놨으니까 교무님 파견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무 멋지세요. 원기 11년 8월에 초대 교무 송도선, 주산 송도선 선지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그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당시에 사진을 남기셨어요. 여기 송도성 선지님, 초대교무,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 이공주 선지님, 구타원. 그리고 여기는 이공주 선지님의 큰아드님, 창산, 박창기 선지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선매와 선지님. 요렇게 초대교무 부임 기념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원기 11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종사님의 또 혁신적인 면을 보여드릴게요.
원기 11년이면 지금 이곳이 창신동 경성 출장소가 최초 지방교화지예요. 그게 뭐냐면 영산에 본부가 있었죠. 그게 익산으로 이사 왔어요. 지방교화지 없었어요. 경성의 대종사님께서 최초 지방교화지를 마련하신 거죠.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원기 11년도에 여기 계신 조갑종 선지님을 광화문에 있는 부기학원에 보내세요. 원기 11년이에요. 1926년도에 우리 교당 딸랑 3개, 총부까지 총부 집 2동 있는 그런데 부기학원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 큰따님하고 여기 김영신 선지님을 부기학원에 2차로 보냅니다. 3번, 근데 6개월이에요. 그 당시에 부기학원. 얼마나 비싸겠어요. 외국인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 부기학원을 3번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근대 회계를 도입해서 우리 회계를 투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멀리 내려다보신 거예요. 내다보신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 당시 일제시대잖아요. 우리한테 흠잡을 거는 딱 2가지예요. 남녀 문제. 신흥종교에서 잡을 수 있는 게 회계 문제. 근데 대종사님은 그 2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 12년도에 제2대 교무가 부임하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 정산종사님, 2대 종법사님이세요. 그분이 부임을 하셔서 또 사진을 다 남기셨어요. 아유 너무 좋아. 여기 보시면 정산종사님. 근데 왜 금방 바꿨어요? 예? 교무를. 그 당시는 교무가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초창기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법회도 지금처럼 일요일 날 본 게 아니고요. 6일, 16일, 26일 이렇게 봤어요. 16일 날은 단회 겸 법회를 보셨어요. 그때는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났어요. 대종사님은 정말로 여기에서 공부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회할 때는 서로 문답 감정을 다 시켜서 하시고요. 5시까지 하셨는데 여기 우리 구타원님 보시면 개동 가면 엄청난 집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 기록에 있어요. 구타원님의 기록에 이제 이 경성에서 법회를 보면 식사를 하셨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국수를 삶아 드셨대요. 그 돈을 아껴서 총부로 보내는 거예요. 인재 양성소 기금으로. 그런데 이제 구타원님 기록이 있어요. 국수를 삶아 먹었더니 복중이 요란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국수 삶아서 먹는 값 정도만 쌀을 사서 죽을 끓여 드셨다네요. 네, 죽을 끓여 드시고 공부를 하셨고 여기가 조금 멀잖아요. 이때 법회에 참석 못하신 분은 북촌, 개동, 이공주 선지님, 이게 북촌 이야기라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이공주 선지님 집이 개동 연구회로 교당 역할을 했어요. 그곳에서 밤 11시까지 법회를 지금 식순하고 똑같이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경성 출장소가 최초 지방교화지고 또 경성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원기 14년도에 경성 출장소에서 음모 시자녀법. 이거는 뭐냐면 자력이 없는 연세 드신 분하고 자력이 있는 젊은 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력이 없는 젊은이하고 자력 있는 연세 드신 분을 매칭을 시켜서 무자력자를 봉양해라. 그리고 타자녀 교육을 해라라는 대종사님의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종사님하고 여자 회원 간에 음부 시녀 결의식을 했어요. 이 3분하고. 그런데 원래 남녀 문제 철저하셨다고 했죠. 음모는 시녀만 맺을 수 있었어요. 여자끼리. 은부는 시자만 맺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맺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경성의 회원이 이제 일타원 박사시와 선지님의 동생인 이제 미타원 박공명선 선지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그분 따님이에요. 외동딸을 놓고 가려니까 마음에 걸려. 그래서 종사주님께 아주 부탁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비슷한 또래인 이제 김영신 선지님, 조정권 선지님 이 3분하고 음부, 시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공주 선지님은
원기 15년부터 여기 경성 출장소에 재가 교무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재가 교무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교무 역할을 하셨는데 그 교무 기간이 딱 끝나면 교무 타이틀을 떼고 가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재가 교무를 하셨고요. 이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그때부터 출가를 하시려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경성에 이제 반듯한 교당 하나 마련해 놓고 출가하라고 출가를 미루신 상태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공주 선지님께서 원기 17년 초에 이제 대종사님께 이따 갈 도남동 회관터를 보여드려요. 이곳은 초가집 두 동이니까 뭐 30명이 모이면 막 다리가 닿고 좁아서 안 돼서 이제 585평의 땅을 보여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수도원 기지로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타원님이 계동에 있는 북촌 계동에 있는 당신 집을 팔아서 도남동 회관 터를 사놓고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이거 말씀드리고요. 요 사진은 이따 한번 봐주세요. 이따 도남동 회관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최초 지방교화지라는 의의가 있고요. 우리 지방교화지 중에 최초로 또 교무까지 파견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작년 2월에 이제 총부 사적지위원회로부터 원불교 성적지 1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저희가 지금 일원상을 봉안을 했는데 이제 원기 101년도에 현재의 서울교당에서 매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곳은 서울교구 소속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곳에서 귀한 법문이 나왔죠. 그 법문이 천도품 사장이에요. 이제 구타원님께서 원기 11년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법을 받으시면서 이제 수양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아침에는 좌선하고 저녁에 연불 하는 게 좋다 하니까 구타원님께서 연불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나무아미탑을 하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구타원님께서 젊은 사람이 그거 하기는 좀 그렇다. 좋은 식구를 내려달라 했더니 대종사님께 여기 구타원님께 내려주신 식구가 성주 법문의 뒷구절이에요.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지 대성경. 그랬더니 곁에 계셨던 여기 성성원 선지님께서 제게도 하나 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앞구절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록. 그래서 경성 회원들은 원기 12년부터 그걸로 이렇게 연부를 하셨어요. 이제 훗날에 성주 법문이 됩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하고 떠나 볼까요? 저는 약간 앉아도 괜찮아요. 예, 뭐 아직 저는 초보라서 여러 가지가 다 새롭네요. 예. 그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막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 그 흔적을 느꼈습니다. 예. 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 살면서도 예, 이곳은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예. 대종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너무 이곳에 와서 느껴서 원불교에 대한 그런 걸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예. 친히 오셔가지고 계속 방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이렇게 넓혔던 그 초기의 이야기들이 저는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대종사님 나오셨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좀 충격도 받았고요. 이렇게 어렴풋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순례길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경이로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잠깐만 그리 운동 안 한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이었어.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가 낙산 카페촌이야. 밑에는 샌드라고 그런데 원래 이 산 모양이 낙타의 등을 닮았다 해서 낙타산에서 낙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대문안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남산 있죠? 네. 저기 타워 보이죠? 그다음에 저기 바위 있는 인왕산.
그리고 여기 구박사, 그리고 여기 낙사. 예, 요 사이를 보면 가운데가 사대문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서는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화장이 있어요. 예, 이화장을 보통 이승만 박사의 집으로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화장을 우리 팔타원님께서 지으셨어요. 원기 16년도에 여기 남양주에 있는 당신의 땅에서 나무하고 목재하고 돌을 갖다가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거기 가보면 팔타원님께서 지으신 집은 여기 디귿자 모양의 지금 이승만 박사 기념관으로 쓴 곳하고 조각당 딱 그 두 채만 팔타원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이화장에 직접 가보셨어요. 거기에 가셔서 대종사님께서 왜 집을 서쪽으로 지었느냐 그랬더니 팔타원님께서 서쪽으로 지어야 길하다고 좋다고 주위에서 했다 그랬더니 그럼 여러 사람이 좋다는 게 좋지 그러시면서 여름에 고생 좀 하겠다 하셨대요. 여름에 서양은 햇빛이 와서 나무 이 기둥에서 송진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좀 큰 여관을 전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 이화장에 와서 보시고, 왜냐하면 팔타원님의 남편분이 유명한 경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이 집을 탐을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 저기 보시면 뭐 서울대학교 병원 아시죠? 네. 저기에서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1961년도에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너무도 의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소간호사랑 그 병원 직원들이 정말 부처님 같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같다고 하실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서울대 병원이고요. 우리 이제 팔타원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팔타원님은 제가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경 쓰신 분이 팔타원님이세요. 이따 사진. 예, 팔타원님이시고 이제 팔타원님이 원기 20년도에 금강산 여행을 가셨어요. 아드님을 데리고. 그때 이제 개성교당 교도인 이천윤 이분을 금강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법 연구회를 소개하신 거예요. 원불교를. 근데 이때 팔타원님은 기독교인이셨어요. 왜 이화여대를 나오셨고 개성교당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팔타원님이 등장할 때는 원기 22년. 저희 창신동은 원기 11년. 10년 차이니까 이제 교당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성교도에 이제 소개를 받고 여기 지금 이화장에서 여기 도남동까지는 가까워요. 거기에 직접 가셔서 원기 21년도에 입교를 하십니다. 입교를 하시고 대종사님을 만나 뵌 거는 그 다음 해 원기 22년 4월에 봬요. 이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내려주셨고요. 대종사님께서 팔타원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도남동 회관에 와서 이완절 교무님께 금강경을 배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명을 받고 매일 새벽 이 낙산을 넘어서 도남동까지 가서 금강경을 배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팔타원님께서는 대종사님이 사회사업을 하시오라는 그 명을 받들고 교육사업을 하셨죠. 또 한국 고아의 어머니라고 KBS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육사업, 교육사업, 휘경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저기를 하신 분이죠. 이렇게 저기를 하셨고요. 이화장은 이제 우리 팔타원님의 초심, 이제 발심터, 원불교하고 이제 인연이 된 그런 발심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동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이셨죠? 네. 여기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낙산 정상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정상은 안 가셨어요. 낙산 기슭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가 이제 도남동 회관인데 그 위쪽에서 이제 도남동 회관을 지을 때 무려 70일을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더위도 피할 겸 요 기슭에 올라오셔서 이 낙산이 떠나갈 정도로 연부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법문이 서울에서 나온 법문이 서울 관련 법문이 몇 편이나 될까요? 91편인데요. 우리 교사의 서울의 이야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 대산상사님께서 그 당시 원기 9년부터 이제 원기 한 뭐 27, 8년까지의 서울을 모르세요. 모르시고 이제 편찮으셨고 이랬고 그 이후에 뭐 이공주 선지님이나 구타원님이나 육타원님이 총부에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경성에 관한 이러한 기록이 적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성적지라고 얘기를 했죠. 서울은. 근데 영산, 뭐 익산, 만덕산은 성지예요. 여기가 성지가 안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저희 이제 원불교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당시에 건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남아있으면 충분히 성지로 지정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원기 18년 7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저걸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짓는 동안에 대종사님께서 무려 70일을 오셔서 직접 주무시면서 감리를 하셨는데 이때 내려주신 법문이 몇 편이 있어요. 그 법문 중에 이제 인과품 15장 법문이 있어요. 그 인부들이 일을 하는 거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 인부들이 하는 말이 막 이렇게 잘 살고 이러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도와줘야 음조가 있어야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음조와 음해의 출처라고 법문을 내려주신 게 그 인과품 15장에 있습니다. 기네 읽기에는. 예, 읽기에는 길어서 제가 그냥 대충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서 각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러는 거는 우리 마음 작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사는 걸 보면 미래도 알 수 있고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더욱 잘 살아야 된다라는 법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법문이 하나 나와요. 교단품 11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교무셨던 이완철 교무님께 이제 대종사님께서 지게에 짐을 지고 이제 경성을 가자라고 했더니 이완철 교무님께서 내가 저렇게 10여 명의 인부를 거느리는데 내 체면상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훨씬 연세 많으신 당시에 이제 건축 총 감독을 하셨던 사산 오창건 선지님께 메고 가자 했더니 그분이 메고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완철 선지님을 조금 이렇게 야단을 치시죠. 교무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식의 스승의 말을 거부하려면 사가로 가라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이제 경책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 실시품 15장은 이제 저 도남동 회관이 다 지어진 상태에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도남동 회관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나의 제초한 뜻을 아느냐. 이 풀을 뽑으세요. 제초한 뜻은 이제 도량을 관리하는 교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이 도량의 풀도 제때제때 뽑지 않으면 무성하게 자란다. 여러분들도 마음 공부 잘해서 이제 제초를 뽑아라 라는 뜻의 그런 법문을 내려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성적지라고 보는데 뭐 그걸 팔았어야 됐지만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훨씬 그 대종사님이나 그 선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 거가 어떤 때 그 창신동도 거기서 뭐 저거를 보니까 그렇고 뭐 도남동 터도 막 거기서 감리를 그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고 그 서울을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했다는 게 느껴져요.
일제시대 때는 이 성을 허물어 갖고 막 돌멩이를 자기 건축 제대로 쓰고 했습니다. 저 돌에 기록이 있어요. 충청도 뭐 음성군 누구누구. 그러니까 이 성을 축조할 때 이제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불러다가 이거를 지역을 할당해. 네, 지역을 할당해서 책임제. 어느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또 해서 그 당시도 엄청. 아마 여기에 제가 원기 17년 7월에 이공주 구타원 선지님께서 당신 집을 판 돈으로 이 지역에 585평 땅을 삽니다. 이게 아까 창신동 출장소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585평의 땅을 샀는데 그 당시에 초가집 세 채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 초가집 2동 있죠. 이 초가집 2동이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신동 출장소를 팔고 또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서울의 최초 신축 교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기 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짓고요. 원기 18년 11월 3일 날 신축 낙성식을 해요. 그 사진이 이렇게 탁 또 남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축 기념 낙성식이라고. 근데 이 집을 보시면 당시 집으로 굉장히 멋스러운 집이에요. 앞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었대요. 30명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최초 지방교화제 조실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딱 법당 건물이에요. 단독 법당 건물이 있는 우리 교단 최초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창신동 말고 도남동 회관, 경성 지부 도남동 회관을 짓고 나서 2년 후에 총부 대각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을 때 어느 걸 보고 어느 경험을 살렸겠어요? 이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70여일을 감리를 하셨고 2년 후에 이제 총부 대각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요렇게 연결이 돼요. 사진이 요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되는데 요 대각전 옆에 여기 종각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각이 있었고 요 초가집 세 채에는 이제 한 채에는 사무실 겸 남자 숙소, 한 채는 식당 겸 여자 숙소로 썼어요. 그리고 한 채는 이제 창고로 썼어요. 근데 팔타원님께서 언제 입교하셨냐면 원기 21년도에 입교하셨다고 했잖아요. 저기 아까 이화장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대종사님 이제 입교를 하신 다음에 매일 새벽에 금강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금강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죄송하지만 이 서울교당 꼴을 보니까 여기 살림살이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팔타원님이 그냥 살림살이를 가져오면 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막 오셔서 일주일을 살다가 그대로 놓고 가세요. 그 다음에는 또 살림을 엄청나게 들고 와서 한 달간 살고 그대로 놓고 가셨어요. 가지고 이제 팔타원님하고 또 관련된 법문이 있죠. 이 법문은 짧아요. 한번 저희가 읽어볼게요. 교단품 35장 한번 저희 읽어볼게요. 한정신행기 옆줄기를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무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셨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 등급의 법을 두시어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꼭 사업하는 사람들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 아니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장인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야만 무르 복이 쌓이려니와 공덕을 존승하고 흡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네, 요게 교단품 35장인데요. 이제 원래 그 기록에는 팔타원님이 그러세요. 기독교인이셨잖아요. 왜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왜 여기 불법 연구에는 부끄럽게 내가 뭘 하면 다 정리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 법문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타원님은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마음 공부에 눈을 뜨게 되시고요. 사회 사업에 눈을 뜨신 다음에 저희 교단에 엄청난 수달 장자 역할을 하셨고요. 이제 아까 이 교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이게 일식과 양식을 겸비한 교당이에요. 요렇게 지어놓고 나서는 이제 총부에 선을 나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경성 회원들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제 여름과 겨울에 바로 다음 해부터 선을 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대종사님은 공부, 수행 요거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뭐 훈련 하루 나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약간의 그런 변화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여기 초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당은 당시에 기록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주로 하셨던 구타원님도 출가를 하셨지만 당시 일제 때 굉장히 압박이 심했어요. 종이도 귀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지는 않고 이제 여기에서 팔타원님 만난 거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원기 28년 6월 1일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해 4월 11일까지 여기 경성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아셨는지 어린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멀리 수양을 떠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어린 제자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찾아가서 뵙지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멀리 수양을 가도 뵈야 하시면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겨라라고 하셨다네요. 그랬더니 그 제자분들이 이제 대종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대종사님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원이라도 없게 하려고 저렇게 발을 씻기셨나 보다라는 그러한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이제 법문은 다 제가 저 위에서 이제 했고요. 그 여타 법문들은 이제 뭐 방길등 교무님이 쓰신 소태산 경성을 품다 책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91편의 법문이 수록이 되어 있고 원래 그 당시 문투로 쓰여 있으니까 저희 대종경에서는 약간 정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통 저렇게 보면은 서울교당의 전신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서울교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최초 하나밖에 없는 서울교당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서울교당이었고요. 저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교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당, 강남교당의 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기 31년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지금도 좀 외진데 그 당시는 더 외졌겠죠. 가지고 비가 오면 다리가 끊어지고요.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이렇게 너무도 좋은데 그래서 좀 시내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이곳을 팔게 됩니다. 원기 31년 2월에 팔게 됐고요. 이제 팔고 나서 그게 원기 31년이면 해방이 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막 너나 없이 맞아 죽을까봐 막 일본으로 떠나요.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화받은 교당이 남산에 있는 일본인 사찰 약초관음사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불화받아서 이름을 정각사라고 바꿔요. 거기에 이제 서울 사무소장으로 대산 상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저희가 이제 불법 연구해서 너무도 양심적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정치계에 이제 눈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당시 최초 대중 강연도 하셨어요. 부민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중 강연도 하셨고 지금의 이제 KBS 한국방송공사에 가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다가 장티푸스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40세 나이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각사가 여기 서울교당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전제동포 구호소 역할도 했고 이제 팔타원님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고아들을 모아다 놓은 고아원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정보도 힘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서울 교당 회원이었던 일타원님 조카딸이 들으니까 신용산에 용광사라는 엄청난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가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발빠르게 가서 뭐 육타원님, 성희철 선지님 등등이 짐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가 뭐 전쟁이 6.25가 나도 피난도 안 가시고 사수를 하셨던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현재 저희 원불교 서울교당이 되었고요. 지금은 하이원 빌리지인가? 하이원 빌리지고 거기가 이제 서울교당으로 그렇게 이제 변천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서울교당을 위주로 그 다음에 서울의 두 번째 교당이 종로교당인데 몇 년 후에 생겼을까요? 30년 후에. 그러니까 원기 11년도에 서울교당이 최초 창신동 경성 출장소 생기고 41년도에 원기 41년도에 이제 개성의 회원들이 와서 이 도심에 교당이 없으니까 세운 게 이제 종로교당입니다. 이렇게 퍼져서 서울 교구가 이주가 돼서 세계 사업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100여 개 교당이 됐고요. 60여 개의 이제 저희 학교와 병원과 자선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에 이제 계동에서 첫 제자를 만나시고 창신동 출장소에서 최초 지방교화지로 이제 저희가 모든 제도와 문물을 거기에서 직접 보시고 활용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온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퍼졌습니다. 제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경성을 그렇게 자주 찾으신 이유는 경성의 수도였잖아요. 일본인들이 도쿄 못지않게 여기를 뭐 철도나 모든 시설을 갖췄어요. 자기네들이 영구히 이렇게 지배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물질 문명을 적극적으로 선용을 하셨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묻혀서 너무 몰랐던 이러한 성지 못지않은 곳을 외면했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사업이든 뭐 초기에 뭔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뭐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최근에 저희 뭐 개인적으로도 실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여건 또 그 약 100년 전에 그 여건을 가지고 단순히 그 모든 수단이 뭐 소통 수단이라든지 교화 수단이 너무나 지금보다 제한적일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면서 이거 지금의 어떤 원불교를 만드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끼고요. 특히 또 오늘 다시 서울 성적지를 하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건물 하나 남아 있는 건 하나 없지만 그런 활동을 그 발자취를 찾아서 그렇게 다 이렇게 또 그 순례지를 만드신 현재의 어떤 그 교구분들도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종사님의 그 초창기에 우리 원불교의 그 어떻게 보면 디딤돌로 발달이 됐잖아요. 그것이 확 오히려 들어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단순하게 저희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왔잖아요. 근데 갖추기 전에 그 선진님들의 그 노고와 또 그 경제적인 부분을 모아서 인맥을 만들어서 부지를 사서 하나하나 밟아 나갔던 그 과정을 오늘 송직지 순례를 설명하니까 아 그렇지 이 과정이 참 이런 과정이 있었지 현재 이 원불교가 딱 그냥 생긴 건 아니지 그 과정에 대한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저는 그냥 원불교 그냥 다니기만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았던 그 과거에 얼마나 그 힘듦과 노고가 있었던지 그리고 또 제가 크게 느껴졌던 거는 우리 그 대종사님의 여제자 10분과 9분과 남자분 제자 9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또한 대종사님의 그 법문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인생에 투자할 만큼 뛰어드셨잖아요. 대종사님도 훌륭하셨지만 그 20분 대자들
18분이죠. 네. 그분들의 그런 원불교에 대한 그 안목을 대준사님을 믿고 따라오겠다는 그 의지도 참 대단하셨다. 네. 대준사님도 훌륭하셨지만 그 18분의 그 선지님들에 대한 네. 사실 저는 더 존경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 참친 그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네. 아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정말 그게 마음이 깊지 않으면 그게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게 그냥 아니 저 솔직히 잘 몰라요. 여기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데도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앞으로는 교단도 더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뭐 그런 하여튼 다음에도 이런 순례 있으면 저 꼭 갈 거예요. 예.